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성 위기가 내년 초에 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요.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 있죠. 이게 GMI Total Liquidity Index,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돈이요. 조금 이제 12월 한 중순 말까지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2월까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 자료가 정확한 거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사실요, 이거 라울 팔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본인 회사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남이 만든 자료가 됐건 유튜브가 됐건 뭐가 됐건 스스로 검증을 하지 않고 섣불리 이렇게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스스로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의 진짜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또 하나의 유동성 지표, 대표적인 게 이제 M2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21개에 찍어내는 돈의 양을 M2.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늘색이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음영처럼 나타내 있는 것은 돈이 이렇게 쌓이는 양이 되겠죠. 검정색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과 검정색 비트코인 가격이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2014년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 돈이 많이 찍히는 모습이죠. 이 초록색이 위쪽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가격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2016년도 가격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었던 게 2017년 말까지 해서요. 폭등을 이끌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돈을 또 언제 찍었냐? 당연히 그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어마어마한 돈의 양을 찍었죠. 이 보이십니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때는 안 오르는 게 이상했던 겁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때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언제일까요? 2015년도. 이게 보면 지금 주황색으로 음영이 나타나 있죠. 돈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가격이 형편없었죠. 그리고 2019년 초반 이때만 해도요. 가격이 형편없었고 돈도 살짝 마이너스 플러스 경계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22년 하반기죠. 이때 돈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주식도 안 좋았고 코인도 최악이었던 겁니다.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12월 2일자까지 업데이트가 된 자료인데요. 이거를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어떤 거는 유료고요. 어떤 건 무료입니다. 저는 이제 무료를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하늘색이 살짝 꺾여 있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하늘색이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검정색인 비트코인 프라이스는 올랐습니다. 이게 100% 무조건 일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시간차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록색이 지금 물론 지금 플러스에 있지만 이게 점점 기세가 꺾이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요. 내년 뭐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이게요. 잠깐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때인 거죠. 크게 이렇게 감소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소할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자료를 봐야겠죠. 어찌됐건 이런 주황색처럼 유동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한 3분기 정도 해서는 다시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다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결론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요. 내년 2월까지는 QT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보이는 거예요. 조금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터덕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뭐 너무 이렇게 쫄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게 정 이제 불안하시면 일부 폭등했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뭐 오랜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지금 검정색 라인을 하나 그었습니다.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2021년 11월 달 당시 최고점이었던 대략
65,000달러 선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최고점 21년 11월을 기록하고요. 사실 24년 초반에 이것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근데 했으면 바로 그냥 65,000이니까 7, 8, 9만, 10만으로 갔던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실패했고요. 두 번째 이 선을 뚫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고요. 세 번째 실패했고요. 네 번째도 실패하고 다섯 번째 만에 이 65,000달러를 훌쩍 넘어갑니다. 보이시죠? 제가 차트를 뭐 자주 보여드리진 않아요. 근데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차트는 투자자의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행동의 집결, 총합이 바로 차트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맹신하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전 차티스트가 아닙니다. 다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저희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21년도 11월 달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돌파를 아주 시원하게 하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큰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요. 돌파를 한번 해버리면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겁니다. 아마 다음 하락장 때 글쎄요가 아닌 이상은 이 선을 다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요. 믿음이에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내가 투자하고 있는 땡땡 코인에 대한 믿음이 없다.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잃을 확률 95%입니다. 이건 통계치죠.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면요. 최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 뚫고 올라가 버렸을 때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후회가 좀 더 적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은 근데 믿음이 있다 뭐 가격이 올라가면 갑자기 없었던 믿음이 XRP에 생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온다고요? 상승장에서는 전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나온다고요? 하락장, 특히 패닉셀이 나올 만큼 폭락했을 때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증명이 될 뿐이죠. 토탈 3 차트라고 했어요. 토탈 3는 전체 코인 시총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알트코인 시총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1년 11월 달에 최고점을 이렇게 지금 찍었죠.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금 한번 뚫었다가 지금 살짝 밑으로 내려올랑 말랑 합니다. 한 번에 뚫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막 5번 터덕일 수도 있고요. 한 번, 2번 터덕이고 쭉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압니까? 분명한 것은 최고점을 돌파하는 데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쏴버리기 전에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사요? 늦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믿음을 잘 점검하십시오. 믿음이, 확신이, 지식이 충분치 않으면 거의 다 잃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 답변은 이겁니다. 베테랑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실은 이미 완료를 끝냈습니다. 뭐를요? 매수 완료입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무슨 그 스포츠 경기 보듯이 보시고 있을 거예요. 베테랑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매수를 하기도 애매하고 매도를 하기도 애매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뭐 이제 완전히 지났고요. 그렇다고 꼭지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뭐랄까요? 한 허리 정도 왔다고 할까요? 만약에 지금 들어왔다? 공부가 안 돼 있으시면 소액만 하시기를 간절히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가 안 돼 있으시면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근데 그래도 난 하고 싶다? 방망이 짧게 주십시오. 홈런을 칠 거야. 나는 뭐 20배, 30배, 50배, 100배 벌어야지. 아마도 힘드실 겁니다. 내년에 코인 저가 매수의 기회가 저는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굳이 사고 싶다. 여기 이제 최고점을 지금 돌파하냐 마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긴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래요. 뭐 한두 번 터덕이다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터덕인다면 그때 분할 매수를 뭐 일부 하는 것은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내년 뭐 저기 하반기 돼가지고 꼭지에 뭐 전재산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 최고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자택일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큰 하락이 올 때 나는 그때 사겠다. 아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다. 조금이라도 지금 사야지 더 오르면 난 너무 후회할 것 같다. 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코인 위주로 접근을 하십시오. 당연히 공부를 보통 하셔야 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알트코인은요. 공부를 정말 거의 전업 투자자처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대부분 탈락합니다. 두 번째, 좋은 코인을 내가 발견을 했다고 해도요. 저평가입니까? 지금 저평가는 잡을 때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까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로 접근을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아요. 분할 매수, 팔 때는 분할 매도. 그래야 수익률과 확률을 올릴 수 있다.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순유입액이 6천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루입니다. 9거래일 연속 이더리움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순유입이다. 여전히 1위는 누굽니까? 블랙락. 2위가 피델리티네요. 이더리움의 순유입액, 이더리움 누적 순유입액이 10억 달러. 이제 조가 넘어갑니다. 이건요. 이더리움이 올라야 알트장, 뭐 바나나존, 소위 말한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에 이렇게까지 돈이 조금씩 몰리고 있죠. 중요합니다. 반면에 제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 뉴스의 팔라 이벤트 가능성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1월 20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당장 다음 주에 꼭지 치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2월, 3월 가서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이제 폭락 상승장이 훨씬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알아맞추는 것은 뭐 돈을 뭐 아무리 갖다 바쳐도 이건 몰라요. 이건 모릅니다. 폭등을 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폭등했는데 전량 매도 했을 때의 씁쓸함을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씁쓸하거든요. 다 팔았는데 묶고 2배, 3배 가면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분할 매도 중 결국에는 이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폭등할 때 분할 매도 하는 게 전량 매도 할 때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렇죠.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난 이걸로 만족할 것 같다고 했지만 하늘로 쏘는 순간 이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사실 훈련된 자들이 가능해요. 분할이라고 하는 건요 내 감정, 탐욕을 절제하는 능력을 이건 훈련을 하셔서 그냥 감정 무시하고 연습한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쉽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외신에서 트럼프가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의 페이팔 전 COO 뭐 이름은 데이비드 sak스라고 하는데 sak스가 그 골드만 sak스 할 때 sak스네요. 크립토 차르로 지명했다. 이 크립토 차르는 총 책임자, 뭐 예전에 뭐 러시아 황제 같은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로엑스 프로젝트의 고문이다. 제로엑스의 열렬한 팬이다. 2018년 2월 달에 언급을 했다라고 하죠. 제로엑스는요. 탈중앙화 거래소, 우리가 지금 쓰는 업비트 코인베이스는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네, 제로엑스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코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로엑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서 봤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우리 후원금 코인으로 받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로엑스가 여기 있었습니다. 놀랍죠? 물론 제로엑스 외에도 트럼프가 후원으로 받았던 코인 리스트 한번 다시 보실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가 조금 의외긴 하죠. 솔라나, USDC, XRP, 도지코인, 에이다, 카르다노죠. 시바이누의
아발란체까지 10개 필수적인 코인은 후원금으로 이미 받고 있었네요. 실요, 제가 이거 왜 얘기를 드리냐. 세력들은 여러 번 실은 대놓고 힌트를 줍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년도 더 된 일입니다. 블락락에서 XRP 현물 ETF 우리 신청했어 라고 기사가 떴다가 조금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오보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었죠. 예전에 테라루나 FT 그 공매도 했다고 의혹이 일었을 때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이 저는 오버랩이 됩니다. 물론 의혹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 슈웨거라고 하는 친구, 이게 지금 임원의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이 도용이 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혹시 이게 지금 이건 완전 금융 범죄거든요. 블락락 이름을 사칭해서 XRP 신청서를 실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증거가 빼박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혹시 누가 감옥 갔더라, 처벌을 받았더라, 후속 보도 자체를 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텐데. 이 정도 힌트 줬으면 실은 이때부터 알아채셨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또 던집니다. 종목을 미리 알면 큰돈 법니까? 아니요. 아니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종목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나쁜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부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중에 한 명 엘리엇 트레이즈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iming is not everything. 타이밍이 전부가 아니래요. 전 전부라고 했잖아요. Timing is only thing입니다. 타이밍은 유일한 거래요. 자기가 보는 여러 가지 지표 한두 개겠습니까? The only thing이래요. 유일하게 자기가 가장 높은 밸류를 주고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책임자 지명인,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빗 삭스입니까? 이 친구가 과거 22년 10월 29일 솔라나 나 절대 팔지 않았다. FTX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솔라나를 안 팔았답니다. 글쎄요. 이게 거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안 팔고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할 거라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됐다고요? 크립토 차르가 됐답니다. 물론 지명을 이제 수락을 하면 이제 공식으로 지명이 될 겁니다. 임명이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넘기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고 봐요. 이더리움은 생태계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솔라나가 엄청난 강점이 많은 건 팩트가 맞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크립토 그리고 AI의 총책임자로 지명이 됐거든요. 수의 코인이 뭐가 될까요? 혹시 이 사람은 이때부터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더리움을 팔고 그렇다고 지금 솔라나를 사라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정보를 전달할 뿐이지 모든 결정과 책임은 누가 진다? 나의 손가락이 지는 겁니다. 폭스 비즈니스 엘리노어 터렛, 이 친구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세력들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찾아서 보시면 제가 받은 인상은 그래요. 자, SEC가 솔라나 현물 ETF 5개 중에 2곳 이상의 거부를 통보했다. 거절됐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버드 같기도 하고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ETF 안 될 것 같아. 지금 행정부에서는 승인 안 될 거. 무슨 지금 행정부 지금 몇 달이나 남았던, 지금 한 달 남았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 퍼드죠. 솔라나 사지 마세요. 가격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7월에 됐건 7월 말에 됐는데 4월부터 이더리움 포드를 슬슬 유포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제 생각은요. 솔라나 XRP ETF요. 내년에 승인 가능성 10% 이상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다 올랐는데 조금 이제 여유 자금이 생겨서 살 게 없나 했는데 너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살려고 했다가 혼자 꾸물꾸물 대고 있었던 친구가
솔라나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 뭐 막 불기둥 섰는데 솔라나는 몸집이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솔라나 그냥 조금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걸 아셔야 돼요. 솔라나가 시총이 큽니다. 100빌리언이 넘어갑니다. 이더리움은 400빌리언이 넘고요. 이 얘긴즉슨 여기에서 5배 이상 기대하려고 하시면 또 10배 솔라나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힘들 겁니다. 쉽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가격에 사다니 말이 돼. 이러신 분은 솔라나 이제 안 사시면 되고요. ETF가 되면 뭐 그래도 뭐 오르진 않겠어? 뭐 다른 코인에 비해서 좀 검증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뭐 일부 좀 사시는 거는 뭐 좋지만 이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몸집이 매우 크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크레딧 코인이라고 있어요. RWA.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지금 대표로 있거든요. 근데 이분 창업자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뭐 거의 한 20년을 사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인프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서 막 대통령 뭐 수장급을 다 만나요. 국가 고위 인사들을 만나고 나이지리아에서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왜 올랐나 봤더니 뭐 이런저런 파트너십을 맺었다 하더라. 뭐 인공위성 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일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RWA 코인 좋죠. 근데 파트너십까지 발표했다? 가격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죠. 혹할 법 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한테 혹시나 여쭤보시는 분이 없겠지만 있다면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저 같으면.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CTC는 예로 들었던 거고요. 투자에서 뭐가 전부라고요? 종목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솔직히 22년 11월 달 아무거나 샀어도 다 올랐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년 초반만 해도 아무거나 사셨어도 올랐어요. 그게 타이밍입니다. 초보들은 종목에 집착하죠. 고수는 타이밍에 전부를 겁니다. 이게 쉽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크레딧 코인 뭐 가격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크레딧 코인 없습니다. 대부분 알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실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뭐 비슷합니다. 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죽을 맛이었죠. 이 보이십니까? 뭐 거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개월, 7개월간 죽을 듯이 지루했죠. 근데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대선 11월 5일 직후에 로켓을 다 발사합니다. 로켓에 높이만 다를 뿐 다 쌌다는 거죠. 11월 초만 해도요. 이 CTC가 533원이었는데 12월 초는 4,000원이 넘네요. 딱 봐도 한 8배 가까이 오른 거죠. 덜 오른 코인은 있어도 안 오른 코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왜 타이밍을 그렇게 강조한지 혹시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은 매수하기가 좀 꺼려지는 시기죠. 이렇게 쌌는데 산다? 글쎄요. 네. 저 같으면 이럴 때는 실은 안 살 것 같긴 합니다. 소액 뭐 사겠다? 뭐 24년 3월 달 대비해서 덜 오른 코인을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난 못 사겠나?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아. 자, 이런 분은 사실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큰 조정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묵묵히 기다리든지 둘 중에 지금은 하나고요. 뭐 과거에 충분히 난 샀다? 위너죠. 사실 그냥 뭐 즐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쏜 코인은요.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코인 별표 있잖아요. 이거 그냥 삭제시켜 버립니다. 이미 쏜 코인만 사지 않아도 패닉셀만 안 해도 절반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죠. 로렌스 서머스라고요.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해야 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리죠. 정치 후원자들에게 아첨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누가 후원했습니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들 아닙니까?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 친코인 국회의원으로 가득 채워넣은 그들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리플, 서클, A16Z,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이런 회사들이겠죠.
숨어있는 공신들은 누굴까요?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블랙록,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 슈왑, JP 모건 뭐 이런 되겠죠. 이런 쪽으로 결국 지금 판을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공들여서 짜놓은 판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요. 이런 식이 뭘까요? 22년도 테라루나 FTX 코인 폭락시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인 폭등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폭락이 안 올 것이다. 뭐 ETF가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뭐 국가적 뭐 전략 비축 자산이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폭락할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그래요. 한 내후년 엊그저께 되지 않을까요? 내후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폭락을 했다가 폭등을 시켰다가 폭락을 했다가 반복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준비된 5%는 여기서 자유를 얻을 거고요. 준비가 안 된 95%는 가진 것도 더 뺏길 겁니다. 이것은 냉정하고 잔인하게 들리지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체 코인 시총 이건 전부 코인들 다 합친 겁니다. 지금 현재 약 3.5T 달러 정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최고점 21년 11월 2.8T 달러 정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터덕인다고 했는데 터덕임 없이 바로 그냥 올라가 버렸죠. 지금 3.5T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터덕했네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21년 5월 달 2.4 트릴리언 달러. 이 점이요. 오히려 지지선이자 그러니까 저항선으로 여러 번 작용했습니다. 보실까요? 21년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그다음 24년도에도 넘었다가 계속 밑으로 빠졌다가 여러 번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섰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최고점에서 터덕이는 것은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 전체 암호화폐 시총 아까 3.5T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10조, 그러니까 10T 달러는 이번 사이클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크리스 버니스케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는 시총 10조 달러는 시간 지나면 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현재와 같은 열광 국면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 좀 차분하게 좀 가라앉혀봐. 쉽지 않을 거야 이번에.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이미 21년에도 비트 10만 달러, 이더 10,000달러 누구나 다 갈 거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 목표에 지금 10만 달러 넘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를 영원히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을 내고 인생을 사는 것도 좋다. 시간은 비트코인보다 더 소중하다. 저는 이 친구를 뭐 그냥 대충 들어서 알았는데 이 마지막 멘트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찌됐건 내년 말까지 해서 코인 시가총액이 10T를 가냐 안 갈 거냐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맞히겠냐는 거죠. 어차피 못 맞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아니라 꼭 솔라나, 아발란체, 니오 프로토콜 뭐 이런 걸 꼭 써야만 합니까? 저는 우리 코인 투자 왜 하실까요? 꼭 솔라나, 아발란체 글쎄요. 저는 이제 이념 논쟁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원히 코인을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상승하는 자산 좋습니다. 영원히 보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친구가 얘기했듯이 수익을 내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냐.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시간이요. 비트코인보다 더 소중하다. 이 얘기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인 투자 왜 하는지 그러니까 왜에 대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혹시 진짜 목표가요. 뭐 대박이면 좋죠. 근데 적정한 수익을 거두시고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고 또 건강하게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최종 목표 혹시 아니십니까? 시간은 비트코인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은 코인 투자를 하고 돈이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의 지금 곧 있으면 터덕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 그 정보를요 계속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퍼덕인다고 해도요 그렇게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패닉을 하지 않으시고 포모 매수만 안 하셔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